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내 얘기 들어주고 내 맘 알아주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다. 중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았는데 나이 들수록 허울뿐인 관계는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대신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단 한 명이 귀해지죠. 하지만 또 솔직히 그런 소중한 사람도 종일 붙어 있으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서로 부딪히기도 쉽고 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주지만 거리를 잘못 맞추면 오히려 피곤해지니까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리 두기가 꼭 필요하다. 은퇴하면 흔히들 심심하지 않으려면 사람 많이 만나야 한다. 고들 하죠. 사실이기도 해요. 고립되면 우울증 위험이 커지고 신체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인간관계가 은퇴 이후에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제가 아는 60대 초반의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평생 회사 다닐 때는 사람 관계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대요. 술자리가 많고 위아래 눈치 보며 사느라 진이 다 빠졌죠. 은퇴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내 사람만 곁에 두고 살자고 결심했어요. 처음엔 동네 친구들이랑 산악회도 다니고 경로당도 가고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더니 한 12년쯤 지나니 너무 힘들어졌대요. 누가 오라고 하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가면 또 남 얘기 듣느라 스트레스 받고. 결국 지금은 딱 한 명, 오랜 친구랑만 가끔 만나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걸로 만족해요. 내 말 좀 들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더라. 나머진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해요. 은퇴 준비라는 게 결국 이런 깨달음 아닐까요?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은퇴 후엔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갈등이 폭발했어요. 남편은 은퇴 후 이제 아내랑 매일 함께 여행도 가고 집에서 영화도 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는데 아내는 정반대였어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 결국 서로 너무 지쳐서 상담을 받았는데 전문가가 권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부부는 하루 중 23시간 정도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남편은 동네 지인들과 바둑 두러 나가고 아내는 혼자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산책하고. 오히려 이렇게 지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대화도 많아졌대요. 은퇴 준비에서 관계의 거리를 재설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50대 후반에 조기 은퇴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친구도 별로 없고 가족도 다 출가해서 혼자 지내요.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이러다 늙어 죽으면 시체 썩을 때까지 모를 거다 하는 공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무작정 동네 커뮤니티 센터 강좌도 나가고 단체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모임 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끝나면 탈진했대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친구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늘리자고요. 이제는 아침에 혼자 공원 걷고 카페 가서 일기 쓰고 취미로 사진도 찍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말 마음 맞는 지인 만나서 대화하고.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고마워요. 내 맘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나머진 나 스스로 나를 알아주면 되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은퇴 후에도 관계는 필요하다. 하지만 무턱대고 사람 수를 늘리면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 수 있다. 둘째,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가치가 크다.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심지어 전문 상담자나 동네 지인일 수도 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소중한 관계도 쉽게 망가진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 중 하나는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라 하면 돈이나 건강 관리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관계 관리예요.
나이 들수록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신 남는 관계의 질이 깊어지면 됩니다. 그게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혼자서 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축복이에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취향, 내 속도, 내 리듬대로 사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려면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해요.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그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은퇴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지쳤던 중년이라면 더더욱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로하고 소중한 사람과 거리를 잘 맞추면서 나만의 시간도 귀하게 누려보세요.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 이후의 진짜 관계 설계입니다. 이번엔 60대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살다 파국난 이유는 이라는 자극적이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에 맞춰 앞서 쓴 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층 더 전문가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의 설명을 이어서 구어체로 풀어드릴게요. 독자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 관계가 망가지는 사례는 정말 흔합니다. 상담실 문 두드리는 60대 부부 중에도 상당수가 이런 문제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간단해요. 결혼 생활 수십 년을 역할 분담과 거리 덕분에 유지해 왔는데 은퇴 후에는 그 거리와 역할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피해왔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회피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가들은 역할 상실 충격론 로스 샤크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년기 부부관계 조사 2020을 보면 은퇴 후 부부 갈등 경험이 은퇴 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42%를 넘습니다. 특히 문제는 사소한 일상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2세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40년 다닌 회사를 은퇴한 뒤 이제부터는 아내와 매일 붙어 살며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정반대였어요.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 당신 출근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이렇게 서로의 기대가 완전히 엇갈린 거죠. 은퇴 후 1년 동안 둘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 지내자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폭발했어요. TV 채널 하나, 반찬 하나, 청소 방식 하나로 서로 잔소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부부 상담센터에 와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대요. 내가 회사 때보다 더 외로워졌어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법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 서로가 혼자만의 루틴을 갖도록 돕는 것. 이 부부는 결국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전엔 각자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남편은 동네 친구들이랑 바둑 두러 나가고 아내는 혼자 도서관에 가거나 산책을 했어요. 오후나 저녁엔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영화 보고 대화하기. 이 간단한 거리두기 규칙을 만든 뒤 관계가 정말 좋아졌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야 좋아진다고 오해하세요. 사실은 적절한 거리와 시간을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사는 65세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퇴직 직후부터 캠핑카 여행을 계획했어요. 꿈 같죠? 실제로 2달 정도 전국을 돌았는데 돌아오자마자 별거를 고민했습니다. 이유는 좁은 캠핑카 안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서로의 단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대요. 특히 아내는 숨 쉴 공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가 권한 건 일정한 솔로 타임 확보였습니다. 이후 이 부부는 다시 캠핑카 여행을 재개하되 중간에 아내는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펜션에서 혼자 1박을 하고 남편은 캠핑장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정도 섞었어요. 오히려 그 뒤엔 여행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 사는 68세 여성 사례를 소개할게요. 나는 남편도 없고 혼자 사니 그런 문제는 없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혼자 있는 분도 관계의 거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이분은 은퇴 후 외로움이 두려워서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민센터, 문화강좌, 경로당, 동호회 등 매일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번아웃이 왔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제안한 건 질을 고르는 관계 맺기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가벼운 인연 10명보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한 명. 이분은 결국 단 한 명의 마음 맞는 친구와 2주에 한 번씩 만나 커피 마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혼자 여행 계획하기, 글쓰기 같은 취미에 썼어요.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내가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제일 좋다. 이게 그분의 후기예요. 이처럼 은퇴 후 부부나 개인이 행복하게 지내려면 꼭 기억해야 할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24시간을 무조건 함께 보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규칙을 만드세요. 서로 다른 취미를 찾아서 각자 즐길 수 있게 하세요. 대화가 필요할 땐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세요.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을 줄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의 기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싸움의 진짜 원인은 서로 뭘 원하는지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어서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은퇴 준비는 돈, 건강, 집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계 설계가 핵심입니다.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배우자와도, 친구와도, 나 자신과도 좋은 거리두기를 설계해야 합니다. 60대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살다 파국난 이유는 결국 이 질문의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고 실천하면 은퇴 후에도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긴 만큼 부부도 친구도 붙어 있기보다 잘 떨어지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퇴 준비의 기술이에요.